안녕하세요, 셀핀입니다. 이번 현장은 20년 된 구축 빌라 현장인데요. 방 3개, 화장실 하나 있는 그런 형태고요. 저희가 구조 변경이 힘들었던 만큼 집을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인테리어 했는데요. 3가지 정도 방법을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로 올라가 보시죠. 집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지금 현관문 어떠신가요? 새로 교체한 것 같지 않나요? 요 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름으로 디폼을 진행했는데 시공 전에 보시면 이런 문양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필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완전 새 것처럼 이렇게 변했죠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현관문 내치기 관리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필름 리폼이라든가 이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빌라는 그런 경우들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필름 리폼이 가능한 점 인테리어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기존에는 문을 열면 이 거실이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을 열었을 때 배달 음식이 왔을 때나 아니면 또 그 이웃들 간에 이제 계단에서 지나다닐 때 문을 열었을 때 집 내부가 전체가 다 보인다면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신발장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신발장을 기존에는 없는 형태여서 저희가 신발장도 넣으면서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그런 시공을 해보았습니다. 이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이 작았기 때문에 최대한 미니멀하고 심플하게 하는 걸 좀 포인트로 뒀는데요. 손잡이도 없는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신발장 내부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잔을 다 만들어서 좀 작은 물품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았고요. 그리고 신발장 색상이나 타일 색상 그리고 마루 색상까지 베이지 톤으로 저희가 맞춰서 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거실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. 지금 보시게 되면 거실이 굉장히 야담한 사이즈의 그런 현장입니다. 구축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안방이 굉장히 크고 거실은 굉장히 좁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소파랑 TV가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몰딩을 다 없애고 무몰딩 도배로 시공을 했는데요. 이게 첫 번째 집을 넓어 보이게 하는 바로 팁입니다. 기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갈매기 몰딩이 집 전체를 다 두르고 있어서 굉장히 집이 협소해 보였어요. 그런 라인들이 집을 분절시키게 되면서 좀 공간을 좁게 보이게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데요.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 무몰딩 도배로 진행을 했고요. 기존에는 위쪽에 등박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철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. 집을 넓어 보이는데 사실 바닥 면적도 중요하지만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가 또 중요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벽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벽지를 골랐습니다. 좁은 집 같은 경우에는 벽지 색상을 좀 환하고 밝은 색으로 선택하는 게 좀 넓어 보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주는데요. 이번 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무몰딩 도배에 많이 사용하는 무지 페인팅 패턴의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주방 공간으로 한번 가보시죠. 주방 공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이번 현장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도가 높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싱크대는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싱크대를 넣었는데요. 이번 싱크대 같은 경우는 신발장 똑같이 서라운드 다 없이 그렇게 시공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색깔을 보시면 가구 색상하고 상판 색상 그리고 타일 색상까지 다 베이지 톤으로 맞춰서 톤의 매너에 맞는 그런 시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이번 현장 싱크대는 저희가 간접 조명을 밑에 넣어서 이렇게 시공을 했거든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켰다 켰다 그리고 싱크대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이 싱크대를 시공하는 게 굉장히 꿀팁인데 어떻게 시공하냐면 저희가 이쪽 안쪽에 있는 후드에 대한 콘센트가 있거든요. 이 콘센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밑으로 배선을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준비하실 준비물은 T5 조명하고 그리고 T5 조명을 누를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연장되는 220V 콘센트 선 이렇게 3가지만 준비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파기라고 해서 그 조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명이 노출되지 않게 시공을 했거든요. 하지만 집에서 고객님들께서 DIY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
조명이 노출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말하다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. 기존 싱크대 같은 경우는 싱크대가 이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샤시를 반 정도 가리는 그런 형태였는데, 지금 샤시를 보시면 전체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부장을 한 10에서 20cm 정도 올려서 제작을 했습니다. 이런 좀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현장 도어는 저희가 모두 9mm 문선 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도어가 9mm 문선 도어인데요. 일반적인 도어의 문선이 60mm인 거에 감안하시면 이 9mm 문선은 약 6배 정도 더 작은 그런 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도배 마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감 라인만 남기고 이렇게 문을 튀어나오게 했기 때문에 분절선이 최대한 적게 보이고요. 집이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바로 두 번째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문선과 맞춰서 저희가 이 하단부에 보시면 걸레바지를 40mm로 시공을 했습니다. 이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80mm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요. 저희가 이 제품도 40mm를 사용해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시공을 해봤습니다. 다음은 욕실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욕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.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욕실에 있는 기존 타일을 다 뜯고 방수까지 진행한 현장입니다. 왜 방수까지 진행했냐면 2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누수나 이런 것들의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. 또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덧방을 진행하게 되면 또 좁은 욕실이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이런 젠다이를 또 쌓고 그런 기본적인 설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작업을 했는데요. 요 세면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바닥 배수로 연결이 돼 있어서 호수가 노출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벽 배수로 변경을 했고요. 그리고 요 세면 수전으로 샤워 수전까지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겸용 수전으로 되어 있었던 그런 형태인데,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수전이 굉장히 불편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수를 하나 더 옮겨서 이쪽으로 그 샤워 수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.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 현장 화장실은 저희가 600각 포세린 타일을 이용해서 시공을 해보았습니다. 이 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현관에서 보셨던 그리고 주방에서 보셨던 타일과 동일한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욕실이 좁았던 만큼 좀 어두운 타일보다는 밝은 타일을 넣어야지 좀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밝은 타일을 사용했고요. 그리고 이 욕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. 기존 욕실 사진을 보시면 수납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1500 사이즈의 커다란 대형 수납장을 넣어서 수납을 좀 빵빵하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 수납장 안쪽에 그 편의 사양을 좀 넣었는데요. 이 콘센트를 넣어서 이제 헤어 드라이기라던가 전자용품 이런 것들을 사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, 욕실에서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.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간접 조명도 넣어서 좀 은은한 분위기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봤고요. 젠다이 쪽으로 해서 또 수납 공간을 좀 마련을 해서 자주 쓰는 용품들, 칫솔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둘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. 지금 젠다이 쪽에 보시면 졸리컷 마감이 정말 예술인데요. 요거는 저희가 좀 더 접사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른 업체들 시공 사례를 보면 이제 젠다이 높이를 조금 저희랑 다르게 설정하시는 업체들도 많은데, 이 젠다이 높이가 수전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물건들이 뒤쪽으로 걸리게 될 수도 있고 좀 보기에도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꿀팁인데 이 젠다이 높이를 1050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러면 세면대 걸리고 그 수전이 올라오더라도 이 범위 위로 침범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젠다이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좁은 욕실 설명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,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. 이 욕실이 좁은데 가격을 좀 줄여줄 수 없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사실 제가 듣기에도 근거 있는 질문이라고 그런 생각은 하는데, 이게 좁은 욕실이더라도 가격이 많이 줄어들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욕실이 좁다고 하더라도 꼭 들어가야 하는 공정이 4개가 있거든요.
그게 이제 타일 공정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철거가 들어가고요. 이런 도기 세팅이 또 들어가고 천장 세팅이 들어가요. 요 작은 욕실을 하나 만드는데도 4가지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가 좀 힘들거든요. 또 만약에 이번 현장처럼 설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총 5가지 공정이 요 작은 욕실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타일 가격 정도에 대해서만 금액이 빠지는 거고 사실 인건비는 많이 빠질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작은 욕실에도 큰 욕실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.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세면 수전 들어가 있죠. 세면대 들어가 있죠. 양변기 들어가 있죠. 또 휴지거리 들어가 있죠. 수건거리 들어가 있죠. 지금 수납장도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샤워기랑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욕실이 작아진다고 해서 욕실 비용이 많이 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그럼 이제 집이 넓어 보일 수 있는 3번째 방법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? 집이 좀 넓어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조명입니다. 지금 보시는 조명들 어떻게 보이시나요? 툭 튀어나온 조명 없이 전부 다 매립된 형태의 조명으로만 사용을 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 면적이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천장에서 내려온 부분이 없어서 좀 평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으면 집이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매립 조명으로만 세팅을 했고요. 그 결과 좀 더 집이 넓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. 방도 한번 보시면 방 조명 역시도 이렇게 H 조명을 저희가 사용해서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2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명을 사용했습니다. H 조명 같은 경우는 방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조명인데요. 조도도 충분하게 저희가 확보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눈에 걸리는 부분이 최소화된 그런 조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공사 비용이 2,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발생했는데요. 영상 맨 마지막에 저희가 표로 자세히 정리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좁은 빌라를 넓게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